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P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1일 화요일 슛동라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양입니다. 어느덧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라는 속담과 같이 연중 으뜸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을 담은 선물 세트가 오고 가는 추석을 맞아 이번 슛동라에선 에코 선물 세트와 녹색 마케팅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플라스틱 다이어트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 선물 세트 녹색 마케팅과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포괄 운동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사회적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자님, 오늘은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추석인데요. 가족들 간 마음을 전하는 선물 세트가 많이 오고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이번 추석 역시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완화되지 않는 관계로 일명 비대면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세트가 주로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포장되지 않나요? 뭐 햄이나 참치, 그리고 욕실용품처럼요. 네, 그렇죠. 기자님 말대로 비대면 명절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나며 명절 선물 세트 구매율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플라스틱 소비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 포장재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식품업체에서는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라 그런 상품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란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선물 세트인데요. 기존에 쓰이던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대체하거나 선물 세트 크기를 줄이고 선물 가방을 종이 또는 보자기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의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업들의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롯데푸드는 지난달 12일 명절 선물 세트 전체 34종을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로 바꿨습니다. 또 동원 F&B는 에코 챌린지의 일환으로 노 플라스틱 선물 세트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CJ제일제당이 햄 선물 세트의 90%가량 뚜껑을 없앤 노캡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쇼핑백 역시 전체의 90%를 부직포에서 종이로 바꿨다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467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와, 그 효과가 엄청나네요. 이러한 친환경적인 사회적 흐름이 장기적 계획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기는 동시에 명절용 이벤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단체 녹색연합 소속 허승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탈플라스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많은 기업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선물 세트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눈높이로 보면 과대 포장된 제품들이 많고 또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들은 착한 포장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뜻을 전달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주문하실 텐데요. 이왕이면 쓰레기 없는 배달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수저나 물티슈 등은 꼭 필요할 때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동탄 지역의 경우는 다회용기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경우는 배달 주문 시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주문하시면 쓰레기 없는 배달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신 후에는 배달 용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잘 씻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행동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기업의 시스템, 정부의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시스템과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녹색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뭔가 이름부터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녹색 마케팅이란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입니다. 기업이 자사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전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나눈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 역시 기업들의 녹색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녹색 마케팅은 그린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1980년대 초 유럽에서 환경보호 차원으로 일회용 기저귀, 세제 등을 공해를 줄인 녹색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케팅의 한 종류라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 녹색 마케팅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녹색 마케팅의 주된 지향점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운동에 입각해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초점을 두는 거 맞죠? 그렇죠. 아나운서님, 혹시 맥주 빈병이나 우유팩 같은 것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리사이클링도 환경을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리사이클링 역시 녹색 마케팅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녹색 마케팅이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었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그럼 이쯤에서 MZ세대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녹색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건 알고 있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활용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였더라도 가치가 조금 덜할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을 위해 기업의 녹색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시민들도 리사이클링을 통해 자율적으로 환경 보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같이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분께선 환경 보전을 위해 녹색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흐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기자님, 아무래도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로 스타트를 끊었다 보니
계속 기업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민들이 손쉽게 친환경적 운동에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인데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아,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뜻이군요.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및 포장 서비스의 급증, 마스크와 위생장갑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하던데, 시민들 사이에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일상화되면 정말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용기 내 챌린지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 4월부터 용기내 챌린지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SNS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용기내 챌린지 역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의 일환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는 그린피스와 배우 겸 환경운동가 류준열 씨가 함께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 외부의 식재료를 담아 계산하는 챌린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반찬통, 손수건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정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 같아요. 작은 변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환경 보존에 크고 소중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SNS에서 용기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에 참여해본다는 건 아직 생각해본 적 없지만, 요즘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걸 느껴서 이제 비닐봉지보다는 에코백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환경 보존에 소중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역시 보편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분께선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의 보편화로 다 함께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엔 포활 운동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운동이네요. 네, 포알 운동도 일명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의 일환으로 일본의 그린코프라는 환경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포알은 reduce, reuse, recycle, refuse, 즉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게 네 개의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일컫는 것이군요. 첫 번째 원칙인 리듀스는 일회용품이나 이중포장 같은 과대 포장을 멀리하자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과도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Reuse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해서 절약하자는 의미죠. 재활용과 다른 점은 자원의 기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면지나 손수건을 사용해 가공 과정이 필요 없도록 말이죠. 재활용의 뜻을 가진 리사이클은 많이 들어봤어요. 폐품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다시 쓰는 과정이 맞죠? 가공 없이도 폐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례 역시 몇 차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refuse는 하나의 친환경 소비 유형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환경 부담이 큰 제품의 구매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도록 제시하는 개념이죠.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운동에 힘입어 정부 역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는데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상세한 목표를 세워 정부, 기업, 시민 모두 함께 가세한다면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2030년까진 충분히 이룰 수 있어 보이는걸요. 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본 대책은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재활용 분야로 각각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정해져 있다 보니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환경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나니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실천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 세트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 이렇게 에코 친환경 선물 세트, 녹색 마케팅과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4R 운동 등 다양한 환경 보존 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흐름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유지돼 큰 물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소양, 기술의 제51기 기술부 시각디자인 전공 1학년 임소원, 진행의 제51기 아나운서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소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1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